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콜렉션 타입의 마지막, 지난번에 배우셨던 그 배열과 집합에 이어서 딕셔너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딕셔너리. 글씨가 좀 작아졌죠. 코드가 길면은 자꾸 줄이 넘어가가지고 보기가 지저분해서 글씨 크기를 조금 줄였는데, 혹시라도 보고 계신 분 중에 글씨가 너무 작다, 예전처럼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딴소리 좀 해봤고요. 딕셔너리에 대해서 우선 내용을 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딕셔너리는 같은 타입의 키 그리고 같은 타입의 값을 묶어서 저장하는 집단 자료형입니다. 그리고 모든 값은 딕셔너리에서 식별자로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과는 달리, 그리고 집합과는 동일하게 딕셔너리 아이템은 순서가 없습니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딕셔너리 뜻이 사전이잖아요. 우리가 사전 볼 때, 국어사전을 생각하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찾잖아요. 기역에서 감자를 찾는다 하면 기역에서 아 찾고 미음 찾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감자라는 값을 찾아 들어가면 그 감자에 대한 뜻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딕셔너리에서는 그 감자를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감자의 뜻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집단 자료형이다. 이거는 아까 그 사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모든 값은 식별자로 사용되는 유일한 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집합 배우셨을 때 집합에는 같은 값이 포함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딕셔너리에서는 키가 같은 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 쓴 키는 또 키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키가 있으면 그 키에는 값이 들어가 있다. 값이 안 들어가 있는 키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이 없으면 키가 삭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같이 코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빈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 int는 키의 타입을 얘기하는 거고, string은 값의 타입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값을 넣어보려면 값을 넣어볼 건데요. 자, 키 int 타입을 넣어야 되니까 1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값은 1이라고 할까요? 1.
이렇게 되면 이 names of integer라는 딕셔너리에 1,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키와 값을 하나로 쌍으로 값으로 저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타입이 int string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꼭 뭐 int string이 아니더라도 타입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줄여서 빈 딕셔너리로 다시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비었죠. 그리고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게 아니라 타입을 지정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타입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바로 딕셔너리에 값을 넣어가지고 딕셔너리를 생성하실 수도 있어요. 예제를 좀 바꿔서 에어포트 네, 이런 식으로 값을 바로 넣어서 초기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타입을 따로 안 썼는데 여기에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타입을 써주시고 싶으시면 지금 다 스트링으로 들어갔잖아요. 초기화를 먼저 시키고 타입을 나중에 쓰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입 추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이 딕셔너리의 값이 비어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isEmpty 속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airport.isEmpty 펄스겠죠? 네, 위에 하나 키값 쌍이 들어있기 때문에 펄스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문장 not empty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비어있다면 이렇게 쓰면 오류나죠? 왜 오류나죠? 지금 이 에어포트에 대한 타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류나는 거고요. 그냥 아까처럼 스트링 타입을 넣어주면 오류가 없어지고, 하지만 빈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the airport dictionary is empty를 출력을 하게 되겠죠. 다음 예제를 위해서 에어포트에 값을 좀 넣을게요. 값을 몇 개만 넣어주고, 여기에 에어포트 점 점 말고 키를 가지고 바로 값을 추가하겠습니다. 런던 이렇게 하면 에어포트에는 이 LHR 런던 키값상이 포함돼서 순서가 없으니까 가운데 들어갔죠. 네, 이렇게 아이템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LHR에는 런던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값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런던 스로 있겠죠. 런던 스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바꿔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에어포츠에 그
딕셔너리 타입에는 업데이트 밸류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메소드에서 그 바꾸고 싶은 값 뭘로 바꿀까요? 더블링 에어포트로 바꾸겠습니다. 키는 여기 더블로 할게요. 문자열로 써줘야겠죠. 앞에도 문자열로 써줘야겠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에어포트의 값이 더블린에서 더블린 에어포트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리무브 밸류에 대한 예제를 보실 건데요. 업데이트를 했으니 이제는 지워봐야겠죠. 갑자기 if else문이 나오는데요. 코드 같이 하나씩 보시죠. airport.remove value for key 더브라는 키에 연결되어 있는 값을 삭제하겠다 라는 얘기인데, 이 더브라는 키에는 지금 이 더블린 에어포트라는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위에는 더블린이라고 써 있는데 헷갈리니까 이거는 그냥 지울게요. 그냥 지우고, 그러면 지금 이 더블라는 키에는 더블린이라는 값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어포트라는 딕셔너리에서 요 더블린 키 값상을 삭제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삭제했을 때 그 값을 삭제하는 게 성공하게 되면 그 삭제된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리턴을 하면 이 removed value에 그 삭제된 값, 이 더블린이 되겠죠. 더블린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더블하는 키가 없었다면 요 값은 nil을 리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시고, 우선 지금 삭제를 성공해서 이 removed value에는 더블린이라는 값이 들어가면서 이 조건이 할당이 removed value라는 상수의 값을 할당하는 작업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true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The removed airport name is 더블린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키가 더블가 아니라 없는 값, 유유로 할게요. 유유 하게 되면 이 키가 없기 때문에 없을 때는 여기서 이제 nil을 리턴하게 되는데요. 네, 이 removed value에 nil이 들어가게 되면 nil은 이제 값이 없잖아요. 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false가 되는 건데요. false가 되게 되면 else에 있는 the airport dictionary does not contain a value for 더블 이런 문장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반복문에서 딕셔너리에 사용하는 예제를 같이 보실 건데요. 반복문에서 보시면 키와 값이 있잖아요. 딕셔너리에는. 네, 그래서 키와 값 두 개를 같이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튜플 형태로 아이템을 받아오게 됩니다. 이 에어포트라는 딕셔너리에 있는 키 값상을 하나씩 이 임시 상수 튜플로 받아와서 이 값들을 안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에어포트 코드 키, 에어포트 네임 값 이렇게 하나씩 찍어주게 되겠죠.
근데 역시 순서는 선언했던 거랑 다르게 멋대로 들어갔네요. YYZ DUV. 네, YYZ가 제일 앞에 썼었는데 제일 밑으로 내려갔죠.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어디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이렇게 키와 값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라 키 따로 값 따로 뽑아내서 쓰고 싶다.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키를 뽑아내는 방법을 보실 건데요. 이거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이제 키 값상이 두 개밖에 안 남았죠. 보시면 이 에어포트라는 딕셔너리에는 키를 뽑아오겠다. 키가 YYZ랑 DUV잖아요. 네, 그래서 에어포트 코드 DUV YYZ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값은 어떻게 가져올까요? 네, 예상이 되시죠? 여기를 밸류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네임이 되겠죠? 여기도 됐죠? 네, 그래서 값들 토론토, 피어슨, 더블린. 네, 순서가 똑같이 나오는 게 한 번도 없네요. 이렇게 뽑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랑 이제 통신을 하시면 API를 자주 쓰시게 될 텐데, 만약에 딕셔너리의 키나 값을 배열의 인스턴스로 만드는 API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 키나 값 속성을 이용해서 새로운 배열을 초기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airport.key를 뽑아와가지고 요 초기화 이니셜라이저에다가 이 airport.key를 뽑아온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 그리고 그 스트링 타입의 배열로 초기화를 시키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키를 뽑아가지고 배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밸류도 뽑아서 쓰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뽑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딕셔너리 타입은 순서가 없지만 이렇게 소티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뽑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D가 알파벳이 더 빠르기 때문에 작은 값 앞으로 갔죠. 이것도 집합과 마찬가지로 이 연산을 통한 정렬 결과를 리턴을 해줍니다. 여기를 좀 몇 개 더 해볼까요? Z 키는 Z고 값은 파이널. 모타가 있지만 그냥. 그러면 Z는 이제 알파벳에서 제일 뒤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제일 뒤에 찍히게 됩니다. 콜렉션 타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